성형외과 교과서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이 얇은 피부를 두껍게 만들 수도 없어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명이라고 그냥 묶어서 줄여주면 돼요. 의사 입장에서 좀 솔직히 좀 쫄리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PS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엄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강의 형식으로 주제를 풀어볼 건데, 이제 코 수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많고, 사실 인터넷에 정보도 되게 많은데 환자분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시면 좀 잘못된 혹은 약간 편향된 정보를 갖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싸리 제가 이제 뭐 후배 레지던트들이나 이제 후배 선생님들한테 강의하는 식으로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자 싶어가지고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이 복코라는 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인들은 제일 많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주제일 거예요. 동양인들의 코는 좀 퉁퉁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 우리 여기도 좀 복코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을 텐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셔서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복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게 뭐 딱 학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너는 복코? 너는 복코가 아니야,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가는데, 쉽게 생각해서 코가 좀 그냥 누가 봐도 약간 좀 퉁퉁하다, 이런 느낌이면 그냥 복코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복코라는 거를 교정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한가는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느끼기에 좀 얄쌍해지고 통통한 게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복코에 대한 걸 좀 교정하는 수술을 하면 되는 거죠. 복코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일 많은 이유가 피부. 이 피부가 두꺼운 경우, 이게 제일 많기도 하고 사실 교정하기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피부가 두꺼운 경우는 일반 사람들은 내 피부가 두꺼운지 얇은지 알기가 좀 힘들기는 한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내 코에 좀 피지가 많이 난다든지, 모공이 좀 넓은 편, 혹은 뭐 솜털이 좀 많은 편, 이런 경우가 좀 피부가 두꺼운 케이스가 많고, 아니면은 만졌을 때 그냥 되게 단단한 느낌. 저는 피부가 되게 얇아요. 코도 되게 얇고, 그래서 만지면 저는 안에 뭔가 각 같은 게 만져져요. 그게 이제 코에 연골이 좀 만져지는 건데, 요 밑에도 만져보면 뭔가 피부 밑에 뭔가 각 같은 게 만져지는 사람들은 좀 얇은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코 안에 연골. 연골이 좀 큰 경우, 요 경우도 코를 퉁퉁하게 보이게 해요. 지금 계속 복코 얘기를 하는데 정의라는 걸 딱히 내릴 수는 없지만, 앞에서 봤을 때 코가 좀 퉁퉁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코의 피부, 그냥 코의 포장지가 퉁퉁할 때도 퉁퉁해 보일 거고, 아니면 피부 안에 내용물이 뚱뚱할 때도 코가 좀 커 보이겠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연골이 두꺼운 경우.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이거 두 개 다 괜찮은데 밑에 피하지방만 좀 많은 경우. 피하지방만 많은 경우는 수술로 교정하기는 너무 쉬워. 왜냐면 열어서 안에 지방만 좀 제거하면 돼요. 환자들이 왔을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복코 교정을 하고 싶은데 복코 교정을 하기 위해 코에 지방 좀 제거하면 좋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코에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지방을 제거해도 이 두 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복코 느낌이 줄어들 수가 없겠죠. 이렇게 3가지 중에 이제 환자들이 물어보실 때, 선생님, 저는 수술할 때 요번에 복코 교정 들어가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복코 교정이 들어가냐라는 질문이 사실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수술하면서,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 복코 교정해야지 하면서 뭔가를 더 조작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코 교정이라는 수술법이 성형외과 교과서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복코 교정은 내가 코 수술을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인 거지, 복코 교정이라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 3가지는 그냥 코 수술할 때 제가 다 조작을 해요. 무조건 코를 개방해서 수술하면 이거는 다 조작을 하는 거야. 이제 이거를 너무 초롱초롱해. 이거를 어떻게 조작을 할 때 복코 교정에 좀 더 효과가 있을지를 이제 수술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자, 피부를 얇게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부는 깎을 수가 없어요. 두꺼운 사람의 피부를 깎아서 얇게 만들 수가 없어. 반대로 나는 피부가 얇잖아. 이 얇은 피부를 두껍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는 그냥 내 성질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 피부가 얇아지게 깎을 수 없는데, 그러면 교정을 어떻게 해야 돼?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은 이게 교정이 되려면 당겨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풍선 있죠. 풍선을 계속 불잖아. 빵빵빵 불면은 풍선 피부가 점점점 얇아지죠. 그런 것처럼 코의 피부도 코의 그냥 포장지라고 생각하면 돼. 풍선의 피부. 그러니까 밑에서 코가 높아지면 이 피부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 복코 교정이 잘 되려면 코를 화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코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부가 얇아지니까 복코가 교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높인다. 높인다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내 생각에는. 높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피부 자체는. 이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코를 열어보면 자, 피부가 이 겉에 우리가 겉으로 지금 보이는 이 피부 이게 표피예요. 표피가 겉에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진피, 여기가 피하지방. 요 두 개, 표피와 진피, 이 부분은 깎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피가 두꺼운 사람들이 많아요. 피부 복코는. 그래서 얘를 이제 풍선 피부라고 생각하고 부풀려서 얇게 하는 거고. 근데 이 3번 피하 지방 때문에 복코인 사람들은 이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요 피하 지방. 이거는 지방은 말 그대로 우리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지방 붙어 있는 거 있지.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 코 안에 약간 노란 지방 조직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수술하고 나면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명이라고 그래. 너무 좋아해. 왜냐면 내 입장에서도 이 수술은 너무 쉬워요. 겉에 피부가 얘가 괜찮아. 얘만 깎아주면은 되게 코가 슬림하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볼 때는 수술 전에는 되게 퉁퉁하고 안 예쁜 코고 얄쌍해지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절개해서 열어보면은 얘가 두꺼워서 복코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나는 수술하면서 오씨 개럭키 너무 좋아 개땡큐 이러면서 수술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너무 예쁘게 나와요 결과도. 근데 안타깝게 이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2번 연골이 두꺼운 경우. 이것도 수술하면은 결과가 좋아요. 날개 연골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 날개 연골을 이게 지금 보면은 그림상에는 파란 부분이 꽤 커 보여. 근데 이거는 거의 서양인의 연골 기준인 것 같아요. 동양인의 이 날개 연골이 이렇게 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경우가 많은데 근데 날개 연골이 이렇게 커서 복코처럼 보이면 간단해. 그냥 묶어서 줄여주면 돼요. 혹은 심한 경우는 연골을 좀 잘라내면 돼. 그래서 좀 줄이면 돼. 그렇게 하면은 코끝은 안에 내용물이 얇아지니까 당연히 얇아 보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복코 교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환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원장님 복코 교정 수술해요? 요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럼 복코 교정 수술이 뭐예요? 그러면은 지방 제거하는 거랑 연골 묶기 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거 3개는 제가 수술하면서 무조건 다 조작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골 묶기, 피하 지방 조작 이거는 무조건 다 해요. 그걸 하는 게 복코 교정의 수술이 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연골 묶기가 뭐냐 환자들이 이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것도 사실 의사 선생님들한테 많이 교육을 당해서 이런 걸 아는 것 같은데, 연골 묶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코 수술을 하려면 코 안에 있는 연골을 올려서 모아줘야지 코끝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왜냐면 우리는 코끝 모양을 보통은 대부분 다 높이려고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파란색 연골을 잡아당겨서 올려서 묶는 거야. 그러면 길어지면서 모아지는 거죠. 이거를 연골 묶기라고 하는데, 이 연골 묶기를 안 하고 코 수술을 하는 경우는 현재는 거의 없어요. 이걸 안 하고 코 수술을 하는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냥 L자 실리콘을 쓰는 경우나, 지난번에 김태호 원장님이 얘기했을 텐데 L자 실리콘을 쓰는 경우나 앞에 연골 조작 없이 그냥 실리콘만 놓고 끝내는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없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연골 묶기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어느 병원 가서 이 병원은 연골 묶기를 한대, 이 병원은 안 한대 라고 따져보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재밌어? 네, 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저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자, 그럼 다시 계속 해볼게. 도대체 엄원장은 왜 복코 교정을 잘한다고 환자들이 하냐? 어디서 이 차이가 나냐? 이건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하여튼 복코 교정 해달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피하 지방 제거도 하고, 좀 더 코끝에 연골 묶기도 얄쌍하게 만들고, 좀 더 코끝을 더 높게 만들고, 코끝의 포인트를 더 저는 좀 신경 써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코가 3차원적인 구조잖아. 수술하면서 코끝의 모양을 잡을 때 이걸 엄청 신경 써서 잡아요. 예를 들면 귀염골을 코끝에 덧대서 코를 만드는데 그걸 덧댈 때도 여기가 코끝이야. 그럼 귀염골을 이렇게 덧댄단 말이죠. 여기 귀염골을 덧대는데 나는 이걸 덧대면서도 이 부분을 제일 높게 할까? 여기를 제일 높게 할까? 막 이런 데를 어디를 제일 포인트를 줄까? 그래서 포인트를 주고 거기서 슬로프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거를 제가 수술할 때 고민을 해요. 그러면 코 모양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코 같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런 코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끝이 약간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위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별거 아닌 차이인데 이 조금의 차이가 코에서는 엄청 디테일하고 크게 느껴지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귀염골을 여기다 이렇게 덧대 놓는 게 아니라 이걸 덧대면서도 각도를 그러니까 여기가 높았으면 여기 이제 좀 낮아질 거 아니야. 낮아지는 부분의 각도를 좀 완만하게 할까? 좀 가파르게 할까? 혹은 뭐 높은 부분을 포인트가 딱 살 수 있게 되게 뾰족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수술하는 걸 봤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차이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런 워낙 이제 복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많이 해서 쌓이는 이제 뭐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거나 얇게 만들 때 아무래도 위험한 정도까지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를 들면 피하 지방을 제거할 때 진짜 내가 마지노선까지 끝까지 제거할 수 있냐 혹은 조금 남겨놓고 안전하게 하냐 요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진짜 이걸 끝까지 제거하려면 의사 입장에서 좀 솔직히 좀 쫄리는 게 있어. 이게 이 정도까지 해도 피부가 괴사되지 않고 안전할까 요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끝까지 하는 편이에요. 제 후배들이 형 뭐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얘기를 해주면 그 정도까지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 데서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자기 얼굴이니까 되게 세심하게 잘 봐요. 그 누가 보는 것보다 내가 내 코를 보는 거는 진짜 디테일하게 본단 말이야. 그 디테일하게 보는 것만큼을 의사가 봐야 돼. 그게 빡세. 그걸 이제 수술장에서 엄청 고민을 하면서 하는 거지. 잠깐 자랑 같은 걸 한 거고. 그래서 복코 수술은 뭐 한계는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리미트는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이상은 안 돼요 라고 제가 수술 전에 이제 상담할 때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솔직히 어려워요. 많이 교정하기. 이런 경우들이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복코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소위 말해서 진짜 빡센 코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러면은 저는 되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편이에요. 내가 수술하면서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은 절대 기대하게 안 해. 보통 이제 내 경험적으로는 수술하면서 요 정도까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상담할 때 그 기대치는 절대 얘기를 안 해줘. 환자가 기대감을 갖지는 않게. 한계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원래 가진 코보다는 확실히 개선은 가능하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질문하겠습니다. 기현도 마치 짠 것처럼? 그 각도를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사람 얼굴에 사람 이미지에 따라서 원장님께서 이제 결정하시는 부분인가가 좀 궁금해요. 그쵸. 내가 개정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내 머릿속은 되게 복잡해요. 수술하면서 되게 복잡해. 뭘 고려하냐면 일단 얼굴의 밸런스도 사람마다 너무 달라. 위 얼굴, 아래 얼굴, 중간 얼굴 이 비율도 너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얘기했잖아. 복코 교정, 이건 복코 교정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피부 두께에 따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피부가 좀 두꺼운 사람은 이 연고를 내가 좀 딱딱하게 써. 좀 딱딱하게 쓰고 좀 꼭지점이 확 나오게 써야 그래야 그나마 코끝에 우리가 이제 T포인트라고 하는데 코끝에 딱 포인트가 좀 잡혀. 왜냐면 두꺼운 이 포장지가 덮여야 되는데 포장지가 두껍게 덮이면 밑에 거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보이게 하려면 그나마 밑에서 뭔가 좀 딱딱하게 좀 잡아줘야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 이제 피부가 얇은 사람 같은 경우는 코끝에 연고를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코가 좀 피부가 얇은 사람은 코가 뾰족하고 약간 티나 보이는 느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최대한 안 보이게 좀 연고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 이건 사실 근데 되게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거 말고는 이제 거의 얼굴 밸런스에 따라서 좀 잡는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수술할 거야? 아니, 지금 보코라서 날짜 잡아놨어? 아니지. 보코라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미리 얘기해줘야 돼. 나 긴장하니까. 그 피부가 두꺼운 사람을 보면은 이제 모공이 응.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더 두꺼워질 수는 없나요? 만약 짜고 막 이러면 모공이 더 깊어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거는 안 믿어요. 피지를 짜면 짤수록 모공이 커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약간 그건 피부과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로 피부가 얇아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이건 되게 극단적인 경우인데 뭐냐면 궁금하다. 수술을 여러 번 하면 돼. 코에 상처를 내면 낼수록, 그러니까 코 수술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러 번 할수록 피부가 얇아져.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좋은 건 아닌데 계속 그냥 내 조직에 데미지를 주는 거지. 사실 그거는 좋진 않은데 내가 극단적으로 막 표현할 때는 이거는 수술 여러 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걸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만큼 피부의 두께를 조절하는 건 어렵다. 두꺼워지는 것도 어렵고 얇아지는 것도 어려운 것 같기는 해. 그건 있지. 근데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피부 있잖아. 지금 피지 얘기했는데 피지가 많이 생기는 거 말고 코에 자꾸 이제 화농성 여드름 같은 거 그런 게 자꾸 생기는 사람들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그러니까 되게 여드름성 코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술하기 너무 힘들어요. 두께도 두께인데 되게 딱딱해. 그게 이미 피부 자체가 흉살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이 진피 이 부분이 부드러워야지 수술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미 딱딱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코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코를 예를 들면 이렇게 높이려고 해. 그럼 이 기둥 모양대로 이렇게 피부가 싹 가라앉아줘야 되는데 얘가 딱딱하잖아? 이게 안 가라앉아. 원래 코 모양 그대로 그냥 북 올라가기만 해. 그러면 이렇게 안 가라앉고 그냥 두꺼운 피부가 이렇게 텐트 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올라와 있어. 이러면 어려워요. 그럼 피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수술해야 알 수 있어요? 그럼 피부인지? 아니, 수술 전에도 대충 알지. 만져보면 알아요. 좀 단단한 피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추고 수술을 하는 편이고, 이런 분들은 수술 직후에는 여전히 되게 퉁퉁하고 딱딱하기는 해. 근데 이게 피부라는 조직이 그래도 적응을 좀 해요. 이렇게 지금 기둥을 세워서 기둥을 엄청 얇게 세워. 얇고 뾰족하게. 근데 막 피부가 여기 막 이렇게 우산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 이러면은 여기가 조금 가라앉아. 이 부분이 좀 적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조금 걸려. 그래서 수술 직후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야지 이런 게 좀 좋아져.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코에 피부 관리도 잘 해야 되는. 사실 여드름성 피부는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 코는 제가 수술하고 나서 여드름 약을 복용하도록 처방해요. 왜냐면 수술 후에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더 막 여드름 생길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회복에도 안 좋으니까 여드름 약을 처방해드려서 좀 먹으면은 그게 근데 되게 건조해져.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입도 마르고 막 눈도 건조하고 한데 그래도 좀 먹어서 그런 게 빠지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괜찮아. 재밌다. 질문 있습니다.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다이어트를 하면은 복코도 개선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복코가 개선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 뭐 극단적으로 엄청 뚱뚱해, 엄청 오베스해. 그러면은 코에 지방도 물론 많이 끼기는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일부 빠지긴 하겠지. 그래서 일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살이 빠지면 코 큰 느낌이 오히려 좀 줄기는 하는 것 같아. 왜냐면 뺨도 올라오고 이런 데가 다 퉁퉁 올라오면 코도 되게 좀 퉁퉁해 보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살이 빠지면 좀 좋아져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다이어트에서 복코가 개선된다. 나는 복코를 개선하기 위해 살을 겁나 뺄 거야. 이거는 맞진 않는 것 같아. 왜냐면 그게 피부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에 피하 지방이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 의견은 그래. 나는 막 그렇게, 그리고 사실 뭐 다이어트 한다고 복코가 개선된다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살을 엄청 빼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없기도.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다이어트
뭐 결과에 그 영향을 끼치나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이게 미용 수술이잖아. 어디까지나 미적 영역이란 말이야. 다이어트도 대부분 되게 마른 사람이 나 수술 잘 돼야 되니까 살 더 빼야 돼. 이런 경우는 사실 없잖아. 보통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본인이 살집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살을 빼는 거잖아. 내가 살을 빼면 미적으로 좀 더 좋아지겠다고 느끼는 거잖아. 그 정도의 이제 살 뺐을 때 효과인 거지. 실제로 살을 빼서 효과가 많이 좋다. 이거는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한 가지 그건 있어요. 그냥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다이어트 했을 때 좋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 자간액을 채취하는 경우. 퉁퉁하신 분들은 마른 사람보다 떼는 사람 입장에서 좀 힘들어. 깊어요. 지방층도 두껍고 그래서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절개선도 좀 길어야 돼. 그래서 절개흉이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 수술할 때 다이어트. 그래도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다이어트를 하면 더 좋다 아니다를 따진다면 저는 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코도 약간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무거운 경향이 있긴 한 것 같아. 그게 뭐 유의미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그게 더 유리하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나 그러면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나서 수술해야지? 이건 아니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복코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딱 하나였어. 환자들한테. 저 복코 교정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질문 안 받고 싶어요. 솔직히. 그거는 내가 대답을 하기 너무 곤란해. 늘 똑같이 말씀드려요. 복코 교정 수술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복코가 좀 줄어들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